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스포츠 토크 스토커 1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박수! 네, 진짜 스토커 오늘 할 말이 많습니다. 그 축구 국가대표팀 중동 레바논전. 모처럼 축구 소식인데. 진짜 야구 이야기에서 정말 축구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상당히 기분이 오늘 날씨만큼이나 우울합니다. 어쨌든 이 우울한 기분이 왜 우울한지 아마 여러분도 동조하실 겁니다. 뭔 얘기를 할지. 어쨌든 제 소개 먼저 해야죠. 일단 흥도 안 나. 스토커의 원조 꽃남자, 상남자, 훈남 기자 김대훈 기자입니다. 제가 훈자로 끝나기 때문에 훈남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스포츠 소식을 전해줄 꽃남과 꽃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왼쪽에 누구?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욱하는 기자. 괜찮았어. 체육부 김동욱 기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원해요. 밤새 지금 축구 보고 밤새느라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기분도 안 좋고 오늘 그냥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간판 스타 스토커의 간판 스타 오해원입니다. 오랜만에 간판 나왔어요. 오늘 완전히 간판 또 떨어졌어. 완전히 바로 우리 브라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 대표팀 정말 솔직히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저는 객관적인 어떤 축구 팬으로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일단 경기 결과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서 짧게 우리 오해원 꽃돼지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네,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멀리 중동 레바논에서 경기가 열렸습니다. 6월 4일. 네, 6월 5일. 6월 5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날짜를 정신이 착각하고. 없어. 4일에서 이제 5일로 넘어갔으니까 5일 새벽. 네, 현지 시간 새벽입니다. 4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레바논. 세계 랭킹이 피파 세계 랭킹 100위에서도 한참 밑으로 갑니다. 네. 그런데 역시나 중동 축구에 발목을 잡혔어요. 1대1 아쉽습니다. 1대1 무승부. 후반에 추가 시간이 7분이나 갔는데요. 네. 우리 한국이 골을 넣은 게 경기 종료 직전. 후반 추가 시간 7분이 되고 나서 그것도 프리킥 그 심판이 어거지로 만들어준 그 프리킥을 차서 또 그게 또 잘 찬 것도 아니고 상대 선수 몸에 맞고 굴절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골이 그냥 들어가는 이런 아쉬운 무승부. 네. 욕 나옵니다 진짜. 계속해서 골대가 계속해서 외면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김신욱 뒤쪽으로 헤딩. 네, 지금 반칙 상황이 됐어요. 좋습니다. 네. 좋은 위치예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도 앞했고요. 김치우 왼발! 골! 그렇죠. 드디어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아니 무승부인데 왜 욕을 해요? 이겼어야죠. 이 정도 원래 실력차면 이겼어야 그렇죠. 됩니다. 보통 레바논 중동 팀이랑 하면은 보통 심판 욕을 하는 사람은 우리거든요. 왜 침대 축구하는데 실수를 안 보냐? 왜 그렇지. 시간 조금 주냐? 근데 이번에 보니까 레바논 감독이 심판이 한국 편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추가 시간을 너무 네. 많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7분이면 쪽팔린 거죠, 어떻게 보면. 쪽팔린 건가? 근데 7분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에 그 레바논 선수들이 선제골을 경기 초반에 넣고부터 이제 들어 놓았으니까 네. 근데 그거는 심판 재량이긴 한데 네. 제가 보기에 7분은 좀 제가 봐도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이 불쌍하니까 좀 그렇게 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낮췄다. 근데 우리 한국을 너무 낮춘 것 아니 같아. 이기지도 못했는데 상대 감독이 심판은 한국 편이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굉장히 이게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한국 그렇죠. 축구가 아시아의 사실 맹주가. 새벽에 이렇게 잠을 자지 않고 보는 사람들은 좀 시원한 그렇죠. 골 세리머니를 보고 싶어했던 거지. 좀 지저분하게 솔직히 프리킥으로 해갖고 좀 들어가고 이런 거는 좀 원하지 않았던 것 보니까 같아요. 추가 시간 7분 줄 때 TV 끄고 주무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은 지인들은 이제 새벽에 연락이 왔습니다. 전반에 이제 1대0 그러니까 0대1이죠. 우리가 이제 한 골 내주고 이제 끌려갔으니까 네. 전반으로만 봐도 나는 지금 술 먹으러 간다.
출근 안 하고 오늘 네. 출근해야 되는데 네. 나는 그럼 그 시간이면 새벽 한 3시간 넘은 시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술 먹으러 간다. 어쨌든 저는 솔직히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그 다음 날 또 열심히 근무해야 되니까 저는 좀 모범 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지 않고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트위터로 딱 봤는데 한 골 먹었다가 딱 보이더라고요. 아이씨, 뭐 욕이 나와서 그때 간신히 뭐 김치우가 뭐 네. 넣었다. 야 비겼구나. 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왜 이럴까? 그렇다면 이 스타팅 멤버 이런 제대로 된 조합인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동욱 기자? 이 근데 스타팅 저는 멤버가 스타팅 멤버도 그렇고 일단 처음에 선수를 선발하잖아요. 이제 3연전이니까 네, 네. 그 선발 자체도 조금 무리수라 그래야 되나? 네. 최강 감독의 누구누구야 무리수가? 어떻게 보면은 고집이죠. 고집. 조강희 감독님이 고집 있는 네. 감독이긴 합니다. 네. 그 굳이 기성용 선수를 뺐잖아요. 네, 요즘 기성용 뭐 굳이 바쁘니까. 뺀 이유는 뭐 앞서 부상도 있었지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경고 누적으로 그렇죠. 레바논전에 나오니까. 출전할 수 없었다는 어쩔 수 없는 이유였는데 이번에 같이 레바논에 간 박종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 세리머니 징계 때문에 네네네네. 레바논전에 출전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선수 선발의 기준이 약간 아니 박정우도 누적으로 했는데 뽑혔어요? 그래고 네, 갔어 뽑혀서 현재? 레바논에 갔죠. 뭐 출전도 안 했잖아. 예. 그러니까 일단 스타팅 멤버를 따지기 전에 그 전 선발 과정부터 좀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런 스타팅 걸 멤버를 몰랐네. 봐도 한국영, 신광훈 네. 이런 선수들이 솔직히 굉장히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죠. 장국영 들어봤어도 한국영. 한국영은 擁着你，當初溫馨再湧現。 장국영 들어봤어도 한국영. 한국영은 근데 내가 처음 들어봐. 한국영 선수가 A매치 데뷔전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확실히 해야 될 거는 월드컵 예선은 선수를 테스트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지. 월드컵 예선은 선수를 테스트하는 이겨야 장소는 돼요. 아니다. 이겨야 돼요. 이겨야 하는 경기죠. 예전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허정무 감독이 네. 3차 예선에서 최종 예선 말고 3차 예선에서 좀 테스트를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면 그때는 3차 예선 정도는 솔직히 우리가 100% 전력을 안 해도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물론 허정무 감독 욕을 많이 먹긴 했었죠. 근데 이제 최종 예선 들어가면서는 확실히 이제 월드컵 체제로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강 감독도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영. 저는- 잘했어요? 한국영? 잘했으면 제가 그렇죠. 잘했으면 말을 저희가 꺼내지 이렇게 않았겠죠. 한국영 선수가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가 A매치 데뷔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 측면 수비수 신광훈 선수는 네. 네 번째 경기였고요. 네 번째 경기. 그다음에 이제 김기희 중앙 수비수였죠. 네. 두 번째 A매치 경기였습니다. 아, 그럼 경험이 상당히 일천한 선수들이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어, 좀 나간 게 아쉽죠. 약간 우리가 너무 레바논을 깔본 거 아닌가? 뭐 그런 경향도 그런 있는 느낌도 것 같아요. 확 드는 네. 것 같아요. 저도 김기희, 신광훈, 한국영 전혀 못 들어봐서 솔직히 뭐 꼭 들어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데뷔전을 이렇게 중요한 국가전 대항에 하는 거는 저도 조금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영 선수나 김기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김기희 선수 중심을 수비고, 잡아주는 아무튼 뭐. 포지션인데 예, 예. 그런 포지션에 경험이 좀 없는 선수를 배치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레바논을 조금 쉽게 본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근데 우리가 유독 레바논은 약했잖아. 그럼 좀 그쵸. 긴장을 더 그- 하고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최강희 감독 전임 이제 조광래 감독이 잘린 네. 결정적인 이유가 네. 2년 전에 그 3차 예선 때 레바논 가고 졌어요, 우리가. 2대 1룬가 졌잖아요. 예, 1대 2로 졌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레바논 쇼크라고 근데 이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그걸 베이루트 참사라는 말이 그렇죠. 생겼죠. 베이루트 참사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요번에 말해. 가가지고 사실상 이게 비긴 거지만 저는 졌다고 봅니다, 그냥. 사실상 왜냐면 졌다? 팀 분위기는 좋을 수가 없어요. 무승부는 했지만 그래요. 어쨌든 지진 않았잖아. 그게 그나마 위안. 다행이죠. 그러니까 일단 뭐 스스로 그냥 위안을 삼는 거죠. 그래서 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또 최강희 감독 뭐 용병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용병술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오해영 기자 아니면 좀 형편 없었다. 우리 축구 전문 기자 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최강희 감독님 좋아하는 감독님인데 네, 좋아하는 네, 축구 네. 지도자인데 네네. 좀 아쉽습니다. 요번에 왜 그랬냐? 세게 얘기해. 솔직히 뭐 선수 선발도 얘기했지만 예예. 선수 선발
최강 감독의 말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뽑는 순간 가장 잘하는 선수들을 뽑았다. 네.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하는 선수가 나왔다는 건데 네네. 아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네네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이 감독이 기존에 있던 선수들로 뭐 전술을 바꾼다든지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후반에서도 그런 모습은 크게 없었다는 거죠. 그냥 뭐 공격이 안 되니까 그냥 공격수들만 때려 박아서 근데 공격수들을 때려 박아도 손흥민이나 이런 선수들이 활약을 뭐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늦게 투입했나? 일단 김신욱 선수 장신 공격수가 네네, 먼저 장신. 투입이 되다 보니까 모든 공격이 일단 김신욱한테 집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주특기가 이렇게 마치 호날두 같이 빠르게 이제 상대를 돌파를 하고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 골을 만드는 장면을 만들어주는 그런 선수인데 네. 일단 공격이 김신욱한테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손흥민이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네. 지동원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다 끝난 뒤에라 교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뭐 자기 능력 제가 볼 땐 지동원은 땀도 안 흘렸을 것 같아요. 아. 날이 더워서 땀이 났지 뛰어서 땀이 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동원이 몸 상태가 안 좋았을 수도 있죠. 최강희 감독이 볼 때. 뭐 저희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쉬웠던 건 좀 네. 이근호 이근호 선수가 왼쪽 측면에 선발 출전했는데요. 네. 보이질 않아요 경기 내내. 음. 굉장히 중동 킬러로 이동국, 이근호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경기 네. 전에. 왜냐하면 두 선수 다 네. A매치 출전한 기록 중에 이동국은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중동팀 상대로 넣었고 그렇죠. 네. 이근호는 거의 대부분의 골을 한 중동팀에 3분의 2. 넣었거든요. 이상. 근데 왜 그런데- 걔를 왜 밑으로 내렸어? 근데 절대 일단 스트라이커? 이동국이 최전방에 있고요. 최전방에 있고. 오른쪽 측면에 이청용, 네. 그다음에 왼쪽 측면에 이근호였는데 네. 이근호가 너무 못하다 보니까 아. 상대적으로 오른쪽 측면에 이청용에게 모든 이제 비중이 그렇죠. 갔죠. 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근호는 중도에 이제 빠졌죠. 바뀌었죠. 바뀌었죠. 예. 그래요. 용병술이 조금 대표팀 감독하고는 어떻게 보면 살짝 안 맞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최강 감독 분명히 좋은 감독입니다. 네네네. 아니, 전북을 뭐 우승으로 이끌고 네, 그럼요. 하지만 전북과 대표팀 분명히 다르고 그렇죠. 클럽팀하고 국가대표팀하고는. 한 시즌을 치르는 전북은 조그만 실수를 해도 다음 경기 용납이 되죠. 만회를 할 맞습니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동국도 정말 훌륭한 공격수임에 네. 틀림이 없지만 네네. 전북의 이동국과 대표팀의 이동국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분명히 다르죠. 전북은 애닝요도 있고 그 용병들이 이동국이 이동국을 골을 넣을 수 받쳐줘요. 있게 받쳐줄 수 해주는데 있는 반면에 대표팀에서는 약간 이동국이 스스로 그쵸. 해결하는 능력이 더 필요한 상태죠. 왜냐하면 받쳐줄- 애닝점 안 하, 이청용이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뭐 애닝요랑 스타일도 다르고 호흡을 또 많이 맞춘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게 다르니까 아무래도 그런 확률이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거죠. 우리 네. 두 기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클럽 축구는 아니다. 사실상 이거는 국가대표 축구이기 때문에 더 실수를 하지 않고 완벽한 전술을 구사하게끔 그렇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김남일 선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성용 구사처를 대신해서 그렇죠. 뭐 베테랑의 힘을 보여주겠다라고 나갔는데 우리가 좀 띄워줬는데 남이 너무 오랜만에 경기를 뛰다 보니까 옛날 진공청소기였어 내가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베테랑이긴 한데 예. 긴장을 좀 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부담도 있고. 야 베테랑이 긴장하고 부담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인들도 네.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거기다가 약간 미스인 거죠. 파트너가 한국영이었으니까 파트너가 또 너무 못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너무 어린 경험이 없는 애가 너무 당황했을 것 했으니까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담이 더하죠 자기는. 1990년생이에요. 한국영 선수.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옆에 그래도 어느 정도 23살밖에 네, 안 되는데.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한 중진급 선수가 같이 뛰었으면은 김남일도 좀 편하겠죠. 그런 게 또 작용하나 보죠. 나이도 얼추 좀 그렇죠. 비슷해야 좀 그쵸, 편하게 그쵸. 경기를 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 김남일 한국영 거의 처음 만나는 처음이죠. 처음.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실력이 되면 뭐 그게 뭔 상관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죠 실력이 되면 상관이 없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영 김남일 조합은 너무 수비적이었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적지에서 분명히 승리가 필요한 경기였는데 네. 너무 수비적으로 두 선수가 내려서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수비수 4명 거기다가 김남일, 한국영 이렇게 6명이 수비적인 임무를 하다 보니까 네. 공격은 사실상 최전방에 이동국, 양쪽 측면에 이근호, 이청용, 그다음에 그 이제 밑에 김보경 김보경. 이렇게 넷이서 니네가 공격 알아서 해 나머지 나 수비할게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너무 이 간격이 너무 벌어졌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논다. 어떻게 보면 앞선과 뒷선이 좀 따로 논다. 네네네. 오케이. 이해가 그러니까 왔어. 보통 그 지도자들이 얘기할 때 뭐 공격, 미드필더, 수비 간의 간격이 중요하다. 네. 요 간격을 좀 세밀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공격할 때는 다 같이 갔다가 수비할 때는 다 같이 왔다가 이렇게 내려서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제는 이게 정말 분리. 물과 기름처럼 분리됐다라는 분량.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주 선수 K리그에서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수비도 좋고 이게 굉장히 투지가 좋고 막 이렇게 탱크같이 뛰어다니는 선수인데 이명주 선수. 제가 얘기했었던 그 이명주 선수입니다. 우리가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나왔어. 안 뛰었어요. 제가 얘기했던 김보경도 아유 그냥 그랬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 차라리 이명주 선수가 들어갔다면 좀 이렇게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좀 공격과 수비의 가교 역할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명주. 너무 이렇게 우리가 좀 주저앉았다. 결과가 너무 중요했던 경기인데 좀 너무 수비적으로 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그래도 체면칠에 간신히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김치. 그래서 점수 수 중에서 한 우 정도 줄 수 있는 우리 김치우 선수가 김치우. 그래도 예. anyway 어쨌든 골을 만들어냈어. 그렇죠. 김치우 왼발 골! 드디어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김치우는 누구? 김치우 선수 한동안 대표팀에 못 나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근데 왔어요. 많이 들어봤어 내 김치우. 옛날에 많이 김치우가 잘했었어요. 남아공 월드컵 예선 그러니까 가기 전 예. 예선에서 많이 뛰었었죠 그때. 근데 이제 군대를 가느라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갔어요? 못 갔죠. 한동안 이제 군대에 있느라고 아하. 또 대표팀하고도 이제 크게 인연을 못 맺었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소속팀이 이제 FC 서울에 복귀해서 주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하니까 K리그에서 잘하니까 이제 대표팀에 호출해 이제 불러준 거죠. 근데 김치우 선수가 프리킥을 잘하는 선수입니까? 원래 이제 이번에 왼발은 잘 썼어요. 무조건 김치우가 한 20번 정도 돼 프리킥한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우리 대표팀의 전담 키커가 기성용. 박주영.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박주영. 그 둘 다 없으니 그래서 김치우로. 그리고 이제 그렇죠. 김치우 선수도 원래 좀 잘 차는 그런 친구예요. 왼발이 좀 날카로운 친구인데 어제 보니까 약간 좀 0점 조절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어제는 뭐 사실상 진짜 그 머리만 안 맞서도 그거 그렇죠. 골포스 나가는 그런 거였거든요. 정말 행운의 골입니다. 네, 행운의 행운의 골. 진짜. 하늘이 도왔어요. 진짜 하늘 들어왔던 거. 원래 프리킥은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그것도 완벽하지 실력이야. 않으면 그렇게 들어가는 실력이니까. 거죠. 운도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김치. 김치. 수미양가에서 우정도에서 김치우 선수인 것 같아.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머리 좋다야 이거. 참 김치우 선수 아무튼 그래도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또 그 베이루트 참사 될 뻔했잖아요. 왜 이렇게 유독 레바논에 유독 중동에 우리 한국 축구는 이렇게 약한 건지 아마 경기장 이런 팬들에게 주눅드나요? 근데 뭐 잔디도 저도 다르고 뭐 이렇다며. 사우디아라비아도 가봤고 네. 이란도 가봤고 네. 했는데 네. 아우, 무시무시해요 거기. 무시무시해. 우리 그 흔히 말하는 우리- 붉은 악마들이 응원하는 신사, 거라 신사. 거기는 뭐 죽일 태세로 이렇게 쳐다보고 어제도 보면 이제 중계를 보다 보면 선수들 얼굴에 이제 녹색 그 레이저가 봤어. 날아드는 쏘는 거는. 그런 거 그냥 기본이야. 기본이에요. 예. 예의예요. 예의. 그거 안 하면 좀 어색해요. 중동 근데 갔을 그거 피파에서 규제 안 합니까 그런 거? 때. 하죠. 뭐 어떻게? 경고하고 하는데도 근데 그 많은 팬을 일일이 그렇죠. 그 막을 팬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규제하는 건 아니니까. 팬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규제를 그 하는 나라 거니까. 협회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나 국대는 그거를 또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대잖아. 국대. 국가대표인데. 국가대표인데. 근데 뭐 그걸 다 알고 있잖아. 너무 그거. 중동만 가면 너무 약해지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이. 그래서 요번에 좀 미리 한 3일 4일 정도 미리 그 갔잖아요. 두바이 가서 현지적 훈련까지 한다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중동만 가면 유독 힘을 못 써요. 날이 그렇죠. 더워서 그런지 예전에도 뭐 박지성, 이영표 다 있을 때도 항상 중동만 가면 이 승리 소식을 가져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비기는 제 기억에 게 뭐 우선이었지. 깔끔하게 이겼던 기억이 거의 없던 것 네, 같아. 그냥 그렇습니다. 뭐 비기거나 예. 1대0이거나 시원하게 이기는 시원하게 경기는 잘 지거나 없어요. 뭐 이런 아무래도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뭐 유럽에서 뛰는 선수도 있으니까 유럽이랑 이 기후가 너무 또 다르고 너무 덥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얼마나 더워요? 사우디아라비아 얼마나 더워? 거기 그냥 한 40도 돼요? 되죠.
여름에 거기 여름에 가면 40도 넘죠. 저도 카타르를 한번 갔었는데 근데 그런 상태에서 뛰지 않을 거 아니야. 에어컨도 틀고 시원하게 한다면. 굉장히 덥죠. 그래서 일부러 밤에 이제 해가 이제 낮을 피해서 저녁에 하는데도 이제 덥죠. 에어컨을 트는 건 카타르 이제 거기만 제가 그런가요? 카타르 갔었는데 카타르 새벽 3시에 예. 온도가 34도더라고요. 새벽 3시에. 아 새벽 3시에 지금 경기장에는 에어컨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밖에가 30도인데 그렇죠. 그럼 34도면 이거보다 더 덥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뛰어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중동 가서 네. 왜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못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네. 제 경험에 비춰보면 네네. 실내에서는 굉장히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더라고요. 중동 나라. 그래서 저는 카타르 가서 감기가 걸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실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차갑게 하고 있다가 지금처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면 그게 아니니까 네. 뭐 물론 선수들이다 보니까 에어컨 같은 거는 그게 세게 안 틀 거예요. 왜냐면 감독의 지시로 그 경기 적응시켜라. 뛸 때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래도 선수들이 먼 거리 비행하고 짧은 시간 내에 그게 몸이 적응을 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을지 않을까 하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깊이 이해하더라도 그래도 약간 그건 이미 다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극복해야 되는 건데 선수들의 또 정신력 이런 부분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벌써부터 좀 근데 최강희 감독 브라질 월드컵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나 잘하면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도 나오고 있어요. 최강희 그쵸, 감독에. 그쵸. 솔직히 2번 남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한 번 지면 사실상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최 감독은 용병술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최 근데 감독, 최 감독, 우리 최강희 감독. 이미 최강희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앉힐 때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끼운 거죠. 왜? 본인은 할 의사가 없었는데 하기 싫은 사람 좀 하게 만들었나? 그렇죠. 그 당시에 이미 K리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을 감독이었잖아요. 그었잖아요. 월드컵 예선까지만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선까지인데 예선도 불안하다는 거냐? 근데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문제였다고 보는데 한시적 감독이 갖는 태생적 한계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끝이 보이는 감독이기 때문에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가 본선을 가게 되면 다른 감독, 다른 선수들이 왜냐면 감독이 바뀌다 보면 선수 선수들 구성도 다 바뀌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난 여기까지만 하면 돼. 어떻게 보면 경기를 할 때 축구에서 그렇잖아요. 무승부만 하면 돼라는 생각을 갖고 경기 져요. 임하면 무조건 진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인 거죠 지금. 저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약간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도 난 여기까지. 선수들도 어차피 나중에 바뀔 수 있는데 적당히 하지. 그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들고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 경기력이 100% 나와야 되는데 뭐 한 70, 80 정도만 해도 나는 면피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선수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전염됩니다. 선수들 간에 있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좀 위험이 있는 걸 감수하고 대한축구협회가 맡겼는데 네. 뭐 결과가 지금 썩 좋진 않네요. 그렇죠. 아무튼 뭐 전망이 뭐 완전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선두예요. 조선두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조선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어둡게 얘기하지만 조선두예요. 최강희 의원은 어쨌든 뭐 6월 달까지만 아닙니까? 그쵸, 그쵸. 좀 김동욱 기자하고 오해훈 기자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대표팀을 맡아주자는 우리는 좀 빠르겠지만 대표팀 감독 브라질 월드컵 갈 감독으로 누가 좀 제일 나을 수 있을까요? 근데 짐작을 할 수 없는 게 외국인 감독이라는 또 변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그 최근에 그만둔 퍼거슨이 온다는 얘기를 좀 우리가 특종했으면 좋겠어. 아 몸값을 어떻게 드리려고? 그냥 내 몸을 드리게 그냥. 퍼거슨 감독 그냥 한번 심심풀이로 한번 심심타파 아니면 해갖고. 저기 뭐 바이에른 뮌헨 그 트래블 하신 그렇지 뭐 유프 트래블, 하이케스 감독 뭐 이런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결국 우리가 또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홍명보 이외에는 솔직히 그렇지. 이외에는 근데 이제 난잘 홍명보 감독은 안 한다고 안 자기가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또 왜 안 해? 나라가 부르면 해야지. 네, 욕먹기 싫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차피 질 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말 독이 든 성배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게 대표팀 감독이에요. 잘하면 본전, 못하면 욕먹는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최강희 감독도 단박에 무너졌거든요. 단박에 무너졌습니다. 뭐 전북 현대에서 막 K리그 우승도 하고요.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정말 멋지게 커리어를 쌓았는데 대표팀에 끌려가갖고
이게 그냥 물거품처럼 그냥 싹 사라지는 이런 꼴이 돼버리니까 아무리 홍명보 감독이라고 할지라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럼 아무튼 우리 오해훈 기자가 그래도 포스트 최강 이 감독이면 내가 맡기만 하다. 내가 좋아하는 감독 믿을만하다. 그래도 하나 찝어줘야지. 뭔가 스토커에서 뭐 그렇게 꼭 집으라고 하시면 저는 누구? 전 그래도 홍명보 감독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감독 그러니까 대신 조건 있죠. 쉽게 가네. 홍명보 감독을 세우되 오 기자. 세우되 임기를 한 5년 정도로 한 박아놔야 보장. 왜냐면 그렇죠. 다른 거 시키지 말고 너는 국가대표팀만 5년 동안 집중해라는 이런 보장을 해줘야 아니 브라질 월드컵 2014년 아니야? 그렇죠. 내년인데 뭘 5년이야? 5년이야. 2014년 하고 그 다음 월드컵까지 다음 준비- 월드컵까지. 네가 그래서 하나를 책임져라. 더 봐야지. 너무 파격적인 거 아니야? 근데 14년 브라질 월드컵을 보고 홍명보 감독을 불러온다는 건 홍명보 감독 저 같아 제가 홍명보라도 안 해요. 그거. 그렇죠. 너무 부담이 크죠. 왜냐면 자기가 그럼 예선을 홍금보는 좀 어때? 아 홍금보 죄송합니다. 괜찮자 홍금보. 우리 오 기자 보니까 홍금보 생각나. 미안합니다. 아무튼 홍명보 감독을 하려면 5년을 보장해라. 그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얘기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브라질 월드컵 당장 임박해서 맡겨놨는데 못했다고 또 자른다? 그럼 또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또 5년 맡겼는데 또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때 정말 제대로 욕을 해야죠. 한국 축구 5년을 네가 말 안 먹었다라고 이제 정말 욕을 근데 해야죠. 그렇게 되면 더 이제 무섭겠다 홍명보는. 홍명보 감독도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5년 뒤에 네. 진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본인도. 5년 동안 이렇게 정말 왜냐면 우리나라는 보통 대표팀 감독하면 2, 3년 길어야 5년이면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맡기는 사례가 없잖아. 없죠. 거의 저는 없죠. 저는 제 개인적인 그래 김동욱 생각은 기자는 누구? 어떤 감독? 저는 만약에 최 감독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고 지가 그러니까 본인이 안 만약에 하신다고 그랬잖아. 또 설득이 지가 가능하다면 예. 만약에 힘들면은 외국인 감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 그렇지. 퍼거슨. 그러니까 일단 브라질 월드컵은 아니 베컴 어때 베컴? 그럼 지도자 자격증 있나요? 그래도 그냥 인기 많잖아. 그러니까 일단 브라질 죄송합니다. 월드컵은 외국인 감독 체제로 가고 외국인. 그 다음을 그 준비하자. 다음에는 일찌감치 감독을 뽑아가지고 18년 월드컵까지 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홍명보 너무 감독을 멀리 보네요. 홍명보 감독을 2009년 뭐 이집트 청소년 20세 대회부터 올림픽을 바라보고 그렇죠. 쭉 한 4년 정도 만들어왔잖아요. 키웠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동메달을 땄으니까 성과가 있었잖아.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오케이. 또 누구 시켰다가 또 예선 막 하다 보면 아씨 안돼 자르지 말고 좀 믿고 그렇죠. 어차피 맡겨라. 책임은 아, 감독이 그리고- 지는 거니까. 그리고 책임을 나중에 지게 하자. 그렇죠. 근데 열면은 그 책임을 원래 감독이 지는 거긴 하지만 협회가 같이 지기 때문에 협회가 그걸 무서워서 못 하는 거죠 항상. 협회가 그리고 그렇게 오래 두면 자기네들이 위험 부담이 또 같이 커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네. 협회 윗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외국인 감독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보면 히딩크 감독이 와서 그 동안에 있던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의 관행을 깨고 뭐 지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지성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렇죠. 무명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선수를 발굴한 것도 어찌 보면 뭐 그 전에 뭐 허정무 감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발굴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전면에 내서서 쓴 거는 거의 뭐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썼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한국 축구를 위해서는 또- 외국인 감독도 또 어차피- 제로 나쁘지 베이스야. 않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맨날 제로 베이스야. 축구는 예선이 끝나면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죠. 있으니까. 1년 동안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근데 또 만들어야 돼? 이대로 가면은 지금 레바논한테도 지는데 안 졌다니까요. 사실상 진 지졌다니까. 거죠. 3차 1대1 이면. 예선에서 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코리안이 한번 해낼 수 있는 좀 그런 좀 근데 날이 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굳이 외국 사람 찾아보면은 대표팀 감독을 맡을 만한 그런 없어요. 분이 안 계세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분이 최강희 감독님인데 그래서 최강희 조광래 감독이 이렇게 감독이 욕을 먹고 있어요. 조광래 감독이 잘렸을 때도 우리 욕 안 했잖아. 좀 그- 문제 있다 고 그런 거지. 조광래 감독이 잘렸을 때부터 외국인 감독 얘기까지 그렇죠. 계속 나왔어요. 근데도 결국 대안은 최강희 감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최강희 감독이 K리그에서 경험도 그나마 많고 아니면 뭐 최강희 감독 체제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전 이 방법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뭔데요? 조별리그 최종 예선은 2위까지가 본선에 그렇죠. 예. 가거든요. 이제 남은 건 근데 3위를 하게 되면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합니다. 한번 해야 되는 그러면 거야. 기회는 있네. A조 3위, 아시아 A조 3위와 B조 3위가 플레이오프를 해서 네네. 이기는 팀이 남아프리카가 아니라 남아메리카 네. 대륙 팀과 5위 팀과 마지막 한 장의 출전권을 두고 11월에 마지막 플레이오프를 합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조 3위를 하게 된다. 정말 최악의 경우로 조 3위를 하게 된다면 최강희 감독 체제로 11월까지는 갈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이 방법만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최소한 1, 2위는 해서 자력으로 본선 진출 그냥 깔끔하게 해야지. 자, 그러면 구질구질하게 조 3위 해서 맞습니다. 뭐 그래서 힘겹게 플레이오프 가는 건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 순위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우즈벡전하고 이란전밖에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라도 지면 어렵나요? 아니 저 그런 건 정도나요? 아니고 네. 제일 쉽게 설명하면은 제일 쉽게 좀 설명 좀 해요. 남은 경기. 일단 우즈벡 이란전이 순서대로 열리잖아요. 네네. 가장 쉬운 방법은 이란만 이기면 됩니다. 아 우즈벡은 져도 돼? 예. 아 그러니까 이란을 이긴다는 가정하에서 우즈벡전은 져도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란을 이기면은 이란이 떨어지기 때문에 승자승에서 네. 이제 아, 한국이 일단 근데 앞서니까. 우즈벡을 이겨놔야 좀 마음 편하지 그렇죠. 않아요? 가자. 그렇게 따지면 다 우즈벡 이겨야지. 또 이기고 이란도 이기면 그냥 가뿐하게 2승 해갖고 조 1위로 그냥 빡 가는 거죠. 네. 네네네. 가장 간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이란만 이기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 자 그럼 이란을 우즈벡한테는 비기고 이란한테 진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정말 지긋지긋한 경우의 수가 그렇죠.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그렇게 거예요. 되면 이란은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란이 1등하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2승하면 그냥 끝나는데 이승하면 끝나고. 뭐 한 팀한테 지고 뭐 1승 1무도 끝나는 거죠. 1승 1무만 해도 우리는 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두 팀 중에 한 팀한테 진다 이러면 1승 정말 1패하면 우리가 정말 지긋지긋한 그 경우의 수 뭐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정말 저는 따지기 싫습니다. 저도 좀 근데 아까 경우의 수 나오면 다 말씀하셨듯이 찍었어요. 그냥 그렇게 되면 정말 최강희 감독이 정말 11월까지 그러니까- 가는 수도 있고. 어찌든 그러면 한국 불러와서 하는 경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깔끔하게 우리 2승을 우즈벡 이기고 이란도 깔끔하게 이겨가지고 마지막을 피날레를 제대로 장식하면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제 1일 날 11일이 맞나요? 맞죠? 11일 날 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우즈베키스탄하고 경기를 하는데 그냥 이 경기를 그냥 이기는 게 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란전까지 볼 거 없이 그냥 우즈벡. 왜냐면 지금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랑 3승 2무 1패로 동률입니다. 네. 우리가 골 득실에서 조금 앞서서 조 1위고 우즈벡이 이제 조 2위인데 이기면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을 이기면 이란이 뭐 그날 이제 경기를 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조 1위가 되는 거고 이란이 이제 조 2위가 되고 우즈베키스탄이 3위로 내려가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이란전을 조금 더 이제 여유를 갖고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죠. 우즈베키스탄하고 비기거나 아니면 우즈베키스탄한테 진다면 이란전에 모든 걸 걸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큰. 어찌 보면 그 레바논 원정보다 홈에서 하는 경기고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최악의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경기는 must go on 계속 가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버리면 우리 월드컵 재미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죠. 그렇죠. 조 1위니까. 너무 또 저희가 우울하게 볼 건 없습니다. 우울하게 볼 건 없지만 우울해. 우울한 건 우울한 거지 내가 뭐 안 우울해. 일본은 가뿐하게 조 1위로 지금 좀 본선 시원하게 진출했어요. 좀 갔으면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해 우리가 축구에게. 진짜 확 욕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일본이 조 1위 해갖고 지금 됐다니까. 확정했어 확정. 일본 올라갔어. 개최국 브라질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본선에 가장 먼저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배 아파요, 솔직히. 우리도 곧 6월 11일에 결정됩니다. 우즈벡전 승리로 함께 우리 최강희가 저희는 마지막 경기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이란전까지 깔끔하게 우리 오해원 기자가 취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서울하고 울산 다 가죠. 그렇죠. 자, 우리 울산 짓지 말고 그래도 마음속으로 우리 최강희 감독 열심히 응원해주고 우리가 또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러나 비난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대표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축구 팬들이 좀 화가 많이 나다 보니까 최강희 감독, 그다음에 뭐 어제 골대를 2번 정도 맞춘 이동국 선수 이동국 선수 저 SNS가 지금 탈탈 털렸던데. 뜨거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 라이온킹이 누구 이렇게 좀 콕 집어서 좀 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콕 집어서 얘기하지 말고 이동국, 김남일
그냥 다음번에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콕 집지 말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올드보이는 좀 욕은 네. 나중에 이 일정이 모두 끝난 뒤에 하자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도 있는데 제가 이동국 선수라도 욕을 이렇게 먹으면 아씨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보다 그렇죠. 잘하면 뭐해. 어차피 난 욕 먹는데라고 이렇게 좀 주눅이 들까봐. 근데 좀 이동국 아쉽습니다. 선수는 제가 아는데 단련이 돼 있어. 그렇죠. 그렇죠. 지가 한 10년 넘게 욕 먹었는데 우리나라에서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우리나라 욕을 축구 먹었어요. 선수 중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선수가 이동국 선수.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이동국 선수 한 300살 살 거라고 봅니다. 정신 근육이 말 근육이야. 이동국이. 멘탈이 강철이에요. 멘탈이 메탈이야. 아니 멘탈 근육이 본인도 거의 스스로 말이니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이동국 한국에서는 잘하잖아. 아우, 동국이 에이스예요. 우리 김남일 선수 한국에서는 잘해줄 거야. 우리 진공청소기가 한국형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수출력이 아니야. 수출력이 아니야. 한국형이야. 한국형. 어찌 보면 저는 잘할 개인적으로 이동국하고 김남일이 이번에 이런 예상을 좀 할 수도 있는 게 정말 멋지게 남은 두 경기에서 활약을 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브라질에 가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지. 대표팀에서 멋지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딱 너희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그렇지. 멋지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럴 딱 거야. 이란전에서 그쵸. 김남일의 후반 크로스에 이은 이동국의 이동국의 발리 슛으로 발리 동국 그냥 이기고? 화끈하게 그래 대표팀 유니폼 벗어 던지고 난 자진 안 해. 막 이런 거. 경고 빡.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이제 보였다걸. 그동안 은퇴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가슴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야. 멋있지 않을까. 그럼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아 진짜 그럴 것 같아. 30대 중반이라는 나이 음. 적지 않은 나이거든요. 부러워 그래도 난 그 나이가. 부담되는 나이고. 음. 그리고 이동국 선수가 최근에 또 심경에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왜냐면 그 인터뷰 발언에서 보면 브라질에 대한 욕심을 전보다는 많이 좀 내려놓은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뭐 가서 구경해도 돼. 쌈바 그쵸. 축제도 있고. 그리고 전북현대가 소속팀이죠. 네. 전주훈련을 브라질로 갑니다. 브라질 한 몇 번 갔다 왔어요. 그래. 그러면 막 매년 가도 가죠, 돼요. 거의. 이동국 선수가 가니까 와이파이 안 터진다고 브라질 좀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아 참. 난 그리고- 브라질 나 꿈인데 나 진짜 가고 그리고 싶은데 브라질. 아유, 감독이 진짜. 감독이 바뀌면은 그쵸. 이동국 선수가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건.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생각하는 곳 그림이 아마 6월 11일 날 엔드 6월 17일 날 18일 날 그려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우리 최강효 분노가 치밀었지만 역시 말을 하고 나니까 좀 차분해지네. 차분해지는데 이근호 좀 잘해 좀 근호야 너 9대 0이라는 소리 많잖아. 콕 집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저는 콕 집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제가 한번 하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국, 김남일, 이근호 선수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성용, 뭐 이청용 그다음에 박주영 이런 선수도 늘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영, 장국영이 아닌 한국영도 그래 구경만 하지 말고 그렇지 구경만 하지 말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경기를 경험이 한국처럼 없었던 거지. 그래, 경험이 이제 일천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비난도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이제 말 근육으로 가고 있어. 정신 점점 근육이 말 크겠죠, 근육으로.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한국영 이런 선수. 선수들이 대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토커가 우리 국가대표팀의 레바논전 그래도 비겼다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많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비판은 하되 우리가 비난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허벅지들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토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빠밤! 안녕히 계세요. 끝. 근데 이번 주는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토커. 했잖아. 앞에 했잖아.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안 너무 하시는 집요하게 파헤쳐서 머리 아파. 아유 됐어.